얼굴에 얼룩덜룩 색소가 올라오면 이게 정말 신경 쓰여요. 그래서 오늘은 흑자 치료, 단돈 10,000원으로 할 수 있는 자거 관리법과 함께 그럼 레이저 치료는 언제 하는 건지 오늘 영상에서 전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백 연고를 두 통, 세 통 발랐는데도 효과가 없으셨던 분들, 다른 영상에선 볼 수 없었던 그 이유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까지 말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피부를 부탁해 장 원장입니다.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갑자기 얼굴에 이런 게 없었는데 뭔가 좀 거뭇거뭇한 게 얼룩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게 기미인가 했더니 동전 크기만큼 커지기도 하고 좀 넓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미백 크림 써볼까 해서 써봤는데 오히려 더 예민해졌어요. 이런 고민 진짜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이런 게 바로 흑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게 우리가 원래 없었다가 생기니까 어떻게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에 있던 동그란 검버섯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괜히 더 나이 들어 보이는 느낌도 들거든요.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저한테도 원장님 이거 레이저 해야 되나요? 돈을 많이 써야 없어지나요? 미백 크림으로 지울 수는 없나요?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경우와 언제 우리가 치료를 꼭 받아야 되는지 한번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원장님 이거 대체 뭐예요? 이게 기미인가요? 흑자인가요? 아니면 검버섯인가요? 저도 색소 치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정말 자주 받는데요. 구분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흑자는 도장으로 쾅 찍어 놓은 것처럼 색소의 가장자리가 내가 선을 그을 수 있을 정도로 경계가 또렷한 갈색 반점이다. 그러면 그건 보통 흑자이고요. 그런데 색소가 단독으로 하나만 딱 있는 경우는 사실 흔치 않거든요. 보통 30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색소가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양광대 주변부에 물에서 물감이 번진 것처럼 핏뿌옇게 마치 구름처럼 경계가 흐린 색소가 있다면 그건 기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어 놓은 것처럼 보이는 건 흑자, 물에서 물감이 번진 것처럼 보이는 건 기미,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럼 검버섯은 뭐냐? 검버섯은 도장을 찍어 놓긴 했는데 그게 살짝 위로 튀어나온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검버섯은 만져보면 오돌토돌하게 피부 위로 튀어나와 있어서 손에 걸리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각각에 따라 피부층에서 위치하는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연고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큰 경우도 있고, 어떤 색소는 레이저를 같이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파트죠. 그래서 원장님, 연고만 바르면 해결이 될까요? 정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입니다. 제가 왜 그런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우리가 병원에서 처방받는 미백 연고는 전문의약품인 멜라논 크림을 많이 처방받는데요. 이건 약국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살 수 있는 미백 연고와는 성분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멜라논 크림에는 하이드로퀴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해서 색소가 옅어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트레티노인이라는 성분도 들어있는데요. 이건 비타민 A계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티놀 계열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성분은 색소가 침착되어 있는 각질이 턴오버를 통해 좀 더 빨리 떨어져 나가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색소가 정리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미백 연고를 발라도 효과가 없었던 분들 계셨죠? 그 이유가 바로 색소의 깊이에 따라서 연고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요. 알기 쉽게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피부층은 가장 겉에 있는 표피층과 그 아래 진피층으로 나누어지는데, 우리가 연고를 발랐을 때 연고의 침투 깊이는 표피층, 그 중에서도 표피층의 상층 부인 각질층에 주로 흡수돼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각각의 색소가 피부층 어디에 위치하느냐를 보면, 우선 기미 같은 경우엔 색소가 표피층에 주로 위치해 있는 표피형 기미, 진피층에 위치해 있는 진피형 기미, 가장 흔한 형태인 표피, 진피 동시에 걸쳐져 있는 혼합형 기미로 나뉘는데, 기미가 표피층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표피층까지 흡수되는 미백 연고가 당연히 효과가 있겠죠. 하지만 진피형 기미나 혼합형 기미처럼 색소가 진피층까지 걸쳐 있는 경우엔 미백 연고 하나만으로는 효과를 100%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래서 레이저의 도움을 같이 받으면 좋겠죠. 흑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표피 위주의 색소라 연고로 옅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흑자도 간혹 진피 상부에 국소적으로 걸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땐 연고를 발라도 흐려진 것 같긴 한데 동그란 모양이 남아있네, 이런 느낌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검버섯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튀어나온 도장이라고 했죠. 피부 각질층이 두꺼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백 연고를 발라서 이거 없애려면 한 세월이
이건 레이저로 깎으면 100% 좋아집니다. 그래서 검버섯은 레이저를 하셔서 바로 말끔한 얼굴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사실 얼굴을 보고 색소의 깊이를 어느 정도 판단해서 치료를 구분하면 좋은데, 그러면 또 피부과에 오셔서 의사와 상담도 받고 사진도 찍고 진단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색소가 튀어나와 있지 않은 물감 같거나 도장 형태다, 즉 김이나 흑자 같은 경우라면 우선 멜라논 크림을 3개월 정도 발라보시고요. 이 정도 옅어지면 됐다 싶으면 거기서 끝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좀 더 빨리 좋아지고 싶어요. 이벤트나 집안 행사가 있어서 얼굴이 더 환해졌으면 좋겠어요. 혹은 연고를 발랐는데도 얼룩덜룩 남아있거나 큰 효과가 없을 땐 진피층에 걸쳐있는 깊은 색소일 수 있으니까 그때는 레이저 치료를 고려해 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피부과를 운영하면서 색소 치료를 굉장히 많이 해왔지만 색소 치료는 정말 하면 할수록 어려운 영역이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만큼 치료 효과가 좋아서 보람찰 때도 있고 기대했던 만큼 안 나올 때도 물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야 색소 치료를 잘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색소 너무 한 번에 짠! 개선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평상시에 선크림 잘 바르시고, 거뭇거뭇한 부분이 있다면 미백연고 꾸준히 발라보시고, 그래도 잘 없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색소가 위치한 피부층의 문제일 수 있으니까 전문가와 상담 후 레이저 치료를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연고를 그러면 실제로 사용하실 때 꼭 지켜주셔야 하는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루 1회 밤에만 사용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멜라논 크림에 들어있는 하이드로퀴논이라는 성분이 낮에 햇빛에 노출되면 오히려 과반응이 일어나면서 색소 침착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절대 바르지 마시고 낮에 외출하실 때는 깨끗한 상태에서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연고를 발랐을 때 자극 증상이 너무 심하다, 너무 간지럽거나 따끔따끔거리거나 바른 부분이 붉어졌을 땐 욕심내지 마시고 연고 사용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이럴 때 무턱대고 계속 바르면 오히려 피부염이 올라오고 그로 인해 습소 침착이 더 심해질 수 있고 피부도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다시 처방받은 피부과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백연고는 2, 3개월 꾸준히 사용해 색소 완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 한두 주 정도 발랐는데 아니 왜 이렇게 효과가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은 용량으로 꾸준히 3개월 정도는 발라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요. 얼굴에 생긴 색소가 물감처럼 퍼져 있는 기미이거나 도장 찍은 듯한 흑자라면 우선은 자외선 차단을 잘 하시면서 미백연고를 2, 3개월 정도 꾸준히 써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연고를 발라도 큰 변화가 없거나 얼룩덜룩 남아있거나 조금 더 빠르고 확실한 개선을 원하신다면 그때는 레이저 치료를 고려해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만져봤을 때 오돌토돌 튀어나와 있는 검버섯이라면 이건 연고보다는 레이저가 훨씬 빠르고 효과적이고, 결국 색소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 비싼 치료를 먼저 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연고만 오래 바르는 것도 아니고 내 색소가 어느 층에 어떤 형태로 있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건 색소 치료 경험이 많은 의사가 판단해야 하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우선 집에서는 자외선 차단과 미백연고부터 발라보시고 생각해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백연고 사용 시 주의사항도 꼭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집에서 할 수 있는 피부 관리와 언제 병원 치료가 필요한지 헷갈리는 부분들을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